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15주차 수업, 6월 7일 15주차 수업, 한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는 상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게, 지난 시간에 수업 영상을 보니까 음향이 제대로 안 나왔더라고요. 열심히 또 수업을 해서 녹음을 했는데 뭐가 에러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게 분명히 녹음이 잘 됐었는데 음향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상처에 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물질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과 그 인후 두부의 손상인 경우에 먼저 눈의 손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자가 그 환자의 그 눈 손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한 시력 검사죠. 손가락을 곧게 펴서 요 구조자, 요 처치자의 눈앞에 손가락을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여 봤을 때 그에 따라서 시력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안구의 움직임을 확인한 다음에 경미한 경우에는 동공의 크기나 빛을 통해서 동공의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안구는 어떤 해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안구는 원형으로 되어 있죠. 지름이 2.5cm 정도에 해당하는, 또한 특수한 감각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물을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구 내부에는 마치 젤리와 같은 초자체라고 하는 액체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안구에 열상이 발생하면 이 액체가 자칫 새어나오게 됨으로써 안구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눈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 안구의 그림이 이렇게 있죠. 각막 부분입니다. 각막 부분부터 먼저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같이 맨 겉에 있는 그 표면을 각막이라고 하죠. 각막의 기능은 안구를 보호하는 방어막의 역할을 하고 광선을 굴절시키는 창의 역할을 하며 이물질의 찔림의 사고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맨 앞에 겉부분이 이 부분이 각막이죠. 자, 망막 부분을 볼까요? 망막은 이 그림에서 어딘가요? 이 전체를 싸고 있는 안쪽의 부분이 망막이죠.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인데요. 형상과 색상을 감지하고 주로 외부적인 충격, 야구공이라든가 자동차 충돌 등의 외상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체 볼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렌즈같이 생긴 게 수정체죠. 수정체는 각막과 함께 눈의 주된 굴절기관이며 사진기의 렌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이 있죠. 이런 경우엔 예를 들어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그런 질병을 백내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강렬한 햇빛을 선글라스에 보호 없이 직사광선을 이렇게 바로 자꾸 쳐다보고 그러면 나중에 백내장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하겠죠. 조심하시기를 바라시고요. 자, 홍채를 볼까요? 자, 그림에서 우리가 안구에서 옆에 그 동공 테두리에 있는 부분을 홍채죠. 눈의 색을 결정하며 색소가 많으면 갈색, 적으면 청색으로 보입니다. 홍채의 반응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을 한다. 동공을 볼까요? 홍채의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부위로 사진기의 렌즈의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안구의 손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눈의 해박적인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보는데요. 칼이나 못에 찔리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주로 손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구가 나왔을 때의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손상 부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생리적 식염수를 부은 멸균 꺼즈를 이용해서 현장 처치를 하고, 다치지 않은 눈도 이때 반드시 같이 감아줘야 합니다. 안구는 양쪽 눈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친 부위만 이렇게 드레싱을 해서 감아준다고 해서 다른 눈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걸 좀 어느 정도 차단시켜 줄 필요가 있죠. 노출된 안구는 환자가 절대로 만지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한 병원 처치를 위해서 안구 전문병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자,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의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비비지 못하게 하고 환자를 안정시킨 후에 눈꺼풀을 열어서 눈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작은 이물질일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씻겨 나가도록 해주시고요. 제거하기 힘든 큰 이물질인 경우에는 이물질을 종이컵 등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덮개로 덮고 양쪽 눈을 가급적 모두 같이 감싸서 눈이 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합니다. 순서를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면요. 눈을 크게, 되도록이면 크게 벌려서 이물질을 확인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생리적 식염수로 흘려 내려가듯이 씻은 다음에 물로 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뻣뻣하거나 마른 면봉이 아닙니다. 생리적 식염수로 어떤 촉촉하게 한 면봉 등으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젖은 꺼즈나 깨끗한 천 같은 것으로 제거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물질 처치 시 주의사항을 한 가지 있는데요. 생리적 식염수로 지속적인 세척을 할 때 작은 입자도 씻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세게의 어떤 압력을 가해서 씻게 되면 결막이나 각막에 미세한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압력을 줄 수 있을 만한 무리한 세척은 눈의 악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 내려가듯이만 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요. 이 이물체가 관통 시에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양쪽 눈을 다 가려야지만 다친 눈이 다치지 않은 눈과 함께 자꾸 움직여서 추가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환자가 앉은 상태로 발견이 됐었다면 환자를 일부러 눕히지는 않습니다. 안구에 이물질이 박혀서 응급사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굳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환자 양쪽 눈 다 가렸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응급처치에 대해서 이 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화학약품에 의한 눈 손상 시 응급처치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예전에 한번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어요. 묻지마 테러 같은 그런 경우였죠. 염산 테러, 굉장히 끔찍한 그런 사건이죠. 자, 화학약품으로 눈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시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죠. 화상으로 안구 손상 시에는 세정을 방해할 때를 빼고는 렌즈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렌즈를 제거하려고 자꾸 건드리면 2차 손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손가락으로 눈을 가능한 한 크게 벌린 다음에 환자의 시선을 아래로 하고 환자의 시선을 아래와 한쪽으로 몰고 즉시 물이나 생리적 식염수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듯이 세척. 이때 주의할 것 세척 시 다른 쪽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5분 이상 충분히 씻어야 되고요. 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하고 양쪽 눈에 차갑게 적신 드레싱을 내고 느슨하게 압박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느슨하게 붕대로 감은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눈 손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눈 손상 시 응급처치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죠. 첫 번째로 볼까요? 눈에 박힌 이물질을 빼거나 다친 안구나 박힌 물체를 압박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눈에 박힌 이물질을 빼는 데 있어서 2차 손상이 또 이루어지고 다친 안구나 박힌 물체를 압박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면봉 등의 건조한 천이나 핀셋 같은 도구를 눈에 사용하지 않는다. 위험할 수가 있죠. 눈을 드레싱할 경우 반대쪽 눈도 붕대를 감아 안구의 교감 운동을 막는다.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죠. 안구의 교감 운동을 막는다. 자, 산성약품보다 염기성 약품에 의한 손상이 더욱더 심각하므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죠. 경미한 눈의 손상일지라도 추후 환자의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상인명 구조와 응급처치를 배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경미해서 이렇게 그 밴디지 반창고 하나만 붙여도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웬만한 그런 응급처치 후에는 모든 케이스에 다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게 정답이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안면과 인후두부의 손상 중에 그 중에 코의 손상을 보겠습니다. 코의 손상. 코가 상처를 입어서 손상됐을 경우에는 생리적 식염수를 적신 그 수건을 이용해서 결손 피부에 덮고 콧등에 냉찜질과 함께 손으로 양쪽 콧구멍을 압박하면
출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둥글게 마른 꺼즈를 끼워 넣으면 혈관을 압박해서 비출혈을 조절할 수 있다. 지혈점이죠. 이 윗입술하고 잇몸 사이 그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거기가 지혈점, 압박점이에요. 압박점. 자, 흡입된 이물질이 있으면 자꾸 벨소리가 들리는데 양해 바랍니다. 흡입된 이물질이 있으면 현장에서 제거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웬만한 것은 이물질을 제거한다거나 아이고 잠시만요. 흡입된 이물질이 있으면 현장에서 제거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웬만한 그 이물질이 들어갔다거나 흡입했다거나 이런 걸 일부러 제거하는 그런 경우의 응급처치가 거의 없죠. 우리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단순히 물로 씻었을 때 조직의 손상도가 없이 말끔하게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거하는 처치를 해야지 살 속에 파고들은 어떤 그런 이물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다가는 2차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코의 출혈은 앉은 자세로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코피 나는 거죠. 피가 흘러내리도록 해서 연조직 손상으로 출혈이 생기면 냉찜질과 함께 양쪽 콧구멍을 손으로 압박합니다. 이것도 지혈점이죠. 기도로 피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목을 뒤쪽으로 젖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들도 보면 코피나면 뒤로 고개를 젖혔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응급처치적인 상식이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학교에서 학술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안면과 인후두부의 손상, 그 다음번에 귀의 손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외이의 손상으로 출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생명이 외이의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생명이 위험한 정도의 손상을 입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그 외이도를 통해서 혈액이나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심각한 머리 손상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이의 손상인 경우에 귀의 바깥 부분이죠. 외이는 무언가에 베이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따라서 응급처치 후에 찢어진 부위를 원위치에 두고 붕대를 감아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접합 수술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독 거즈로 상처를 덮고 지혈을 위해서 압박하면서 붕대로 감아서 거즈를 고정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그 붕대나 거즈를 상처 부위와 너무 세게 그 압박을 해서 묶어서 상처 부위와 목을 너무 심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적정선상의 어떤 텐션으로 묶어서 붕대를 감아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신체 부위의 어떤 절단 부위, 찢어진 부위, 이탈된 부위, 절단 부위의 어떤 신체의 일부분은 분리된 그 신체 조직은 함께 이송을 해서 조직이 상하지 않도록 해서 이송을 해서 접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귀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 귀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이들인 경우엔 작은 물건들을
자꾸 무언가에 입속이라든가 귓속 이런 곳에 자꾸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곤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응급처치를 보면 분명히 보이고 쉽게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잡혀지는 이물질이면 환자의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단단히 고정시키고 잡은 상태에서 핀셋으로 집어내어 제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이물질이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섣불리 제거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게 되는 2차 손상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귀 손상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봤는데요. 귀 손상 응급처치 시의 주의사항을 한번 볼까요? 귀 속에 이물질이 있을 때는 물이나 기름을 함부로 넣지 않습니다. 귀 속에 이물질이 불어서 부풀 수가 있죠. 귀나 코에서 이거는 좀 심각한 손상일 텐데요. 귀나 코에서 혈액이나 뇌척수액이 흘러나오면 이거를 막지 않고 흘려내보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막는다면 두개골 내부의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 종합해서 우리가 안구 손상, 코 손상, 귀 손상 이렇게 살펴봤죠. 안면 부위에 전체적으로 안면 부위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응급처치할 때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화학약품으로 인한 손상이 있을 때 이를 중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눈에 화학약품으로 인한 손상이 있을 때 이를 중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중화되기까지의 그 약품의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2차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혈이 되면 적어도 4시간 이상 코를 푸지 않도록 하고 격렬한 운동을 피한다. 두부 외상의 병력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흔적을 찾아본다. 두개골 기저 부위의 골절로 인한 출혈과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두개골 기저 부위의 골절로 인한 출혈 이 부분하고 뇌척수액이 흘러나오는 경우하고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뇌척수액은 맑은 액인데 이 부분이 흘러나오는 경우 두개골 골절을 의심할 수가 있으며 혈액과 혼합이 되어 같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면 손상인 경우하고 두개골 기저 부위의 골절로 인해서 뇌척수액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심각한 경우하고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두부 외상으로 인한 비출혈이 의심될 때는 코 부분에 출혈이 의심될 때는 병원 도착 시까지 지속적인 의식평가를 실시합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평가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면과 인후두부의 손상 중에 이번에는 치아 손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치아가 정렬 상태로부터 2mm 이하로 전이 되거나 흔들림을 보이는 경우에는 치아를 원위치로 조심스럽게 정복시키고 가급적이면 손상 부위로 씹지 말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치과로 가야 되겠죠. 24시간 이내에 치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경우에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죠. 치아가 정렬 상태로부터 3mm 이상 움직이는 경우 좀 많이 움직이네요. 위에 또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치료와 함께 거즈를 물어서 고정해주고 즉시 치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치아가 빠졌을 경우엔
치아가 빠진 부위에 거즈를 대고 지혈해서 빠진 치아를 찾아서 치관을 잡고 치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근에 손을 대지 말고 치관은 윗부분을 잡고 빠진 치아의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줍니다. 원위치 시키는 건데요. 이와 같이 원위치 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패했다면 밑에 넣거나 그 밑부분에 넣거나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넣어서 병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30분 이내에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넣어주고 병원으로 이송한다면 대체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 예후는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치아 손상의 응급처치 시의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진 치아를 문지르거나 치아에 붙어있는 조직들을 함부로 제거하지는 않는다. 중요하죠. 다시 복기를 해야 되니까요. 복원을 해야 되니까요. 빠진 치아는 물이나 구강세정에 알코올, 베타딘, 요오드 계열의 소독약이죠. 인체 소독약이죠. 베타딘 등에 넣지 않는다. 큰일 날 일이죠. 그냥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빠진 치아는 탈지우유나 물에 탄 분유, 요구르트 등에 넣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수, 그냥 흰우유, 그냥 신선한 원래 우유에만 넣어야지 이와 같이 탈지분유라든가 가공된 이런 식품류에는 안 되겠습니다. 자, 또 반쯤 빠진 치아는 일부러 빼지 말고 그대로 제자리에 붙이고 치과에서 치아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치아 손상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 부위에서 국소 부위가 됐든 어떤 좀 큰 부위가 됐든 신체 부위가 일부 절단됐을 때 그 나머지 신체 부위를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점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신체 일부 조직이 잘려나갔을 때 이 부분을 바로 얼음 위에 놓지 말고 절대로 얼음은 방수 용기에 넣어서 물과 함께 얼음물 봉지가 되는 거죠. 얼음물 봉지를 밀봉해서 그 봉지, 즉 아이스팩 위에 거즈를 싸서 신체 조직은 좀 촉촉하게 마른 상태여야 되겠죠. 거즈를 싸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신선한 상태로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상이 생긴 피부는 얼음 위에 바로 그 떨어져 나간 신체 조직을 위에 놓으면 동상이 걸리겠죠. 그 조직이. 따라서 접합이 불가능하고 또 물에 그냥 풍덩 담가버리면 살점이 물에 불죠. 조직이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고 부드러워져서 접합술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가 미세 접합술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사고로 인해서 뭐 손이 잘렸다든가 손가락이 잘렸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미세 접합술로 그래서 다 고쳐서 굉장히 좀 아주 회복된 예후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환자 수가 많거나 절단된 신체 부위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환자가 떠난 다음에라도 그 절단 부위를 반드시 찾아서 환자를 이송한 병원으로 가져오도록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업 15주차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어서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